과거에 공부를 양적인 공부를 한 부모 세대다 보니 독서도 자꾸 양으로 우리 아이가 사실은 그걸 아이 탓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디지털 시대고 어디를 돌아봐도 어른들, 애들 할 것 없이 다 이제 이용하는 시대고 그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온 아이예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도 스마트폰 사용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일명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은 디지털이라는 거죠. 사실 저의 고향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세상입니다. 그냥 디지털 세상으로 이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기 바쁜 세대인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다른 즐거움을 찾지 못했거나 또 이 아이가 조금 방임으로 사실 부모님이 있어도 방임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 방임의 주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자기한테 편하고 흥미로운 거에 계속 치중해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생활 환경을 조금 들여다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태도, 부모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다 맞벌이이시고 이러다 보니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스마트폰에 빠질 수 있는 환경과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스마트폰 내에 어느 부분에 빠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어디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유익하지 않은 컨텐츠들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또 뭐 카톡에 또는 주고받는 SNS에 빠져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시는데 유익한 컨텐츠도 굉장히 많죠. 다른 에너지로 주셔야 돼요. 한 곳에 아직 깊이 빠지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흥미와 재미, 이 자극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순환이 되어서 에너지가 고르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빠져 있다라고 말씀만 하시지 다른 건강한 에너지를 대체해줄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불평과 불만만 하시거든요. 그렇게는 절대 빠져있는 아이에게 헤어나오게 못 합니다. 그래서 독서로 전환을 시키고 싶다면은 엄마랑 아빠랑 온 가족이 독서하는 시간을 단 15분이라도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아이가 책만 읽는 게 아니에요. 가족 애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자꾸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아이가 슬금슬금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독서는 후천적인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독서에 굉장히 적합한 역량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후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고 터득하는 게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처럼 독서도 후천적으로 환경이 들어가고 그거를 엄마와 더불어 만날 수 있는 그 시점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의 배움의 출발은 엄마가 읽어주는 그 행태에서 배움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엄마의 모습이 모델이 되어 독서를 배우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지속성을 가지면서 자기가 스스로 방법을 구사하는 시점까지는 엄마나 주변의 그 가정의 환경이 배움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독서도 배워야 조금 더 현명한 독서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엄마 아빠가 독서를 배운 세대들도 아니고 우리가 국어 공부는 기능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독서를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게 하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세대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와 독서를 많이 연결시켜요. 독서가 공부의 도구는 아닙니다.
독서는 공부보다 더 본질적인 활동이고 독서와 역량, 공부로 다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공부를 양적인 공부를 한 부모 세대다 보니 독서도 자꾸 양으로 우리 아이가 한 권 뚝딱 읽는 거를 굉장히 칭찬한단 말이죠. 오늘 50권 읽었어. 오늘 30권 읽었어. 그러면 굉장히 궁뎅이 두드려 주신단 말이죠. 그건 아이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글을 읽고 사고하는 행동은 굉장히 정적이고 깊게 들어가는 행동인데 표면적인 독서에만 양적으로만 아이가 이제 머물러 있게 되죠. 이랬을 때 어느 부분을 칭찬을 해줘야 될까? 우리 아이의 독서에 양적으로 접근하는 부모가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양과 질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부모와의 독서 환경이 시간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책을 읽어준다라는 거 5분, 10분도 괜찮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계적인 프로그램에만 100% 의존한다라는 건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다 같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기에 특히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 태어나서 요 시기에는 내가 맞벌이를 하는 엄마 아빠일지라도 5분, 10분, 뭐 15분 이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요런 때에 사람하고 관계를 실질적으로 맺어가면서 그 매개체가 이 가상 시나리오 독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는 게 또 독서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비대면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대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이 많고 문제도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디지털 매체만 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위험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서가 전부 다 좋다라고 여기면 이제 잘못된 독서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행위 자체를 전부 다 좋다라고 여길 수는 없어요. 가짜 독서가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양적으로 접근을 해서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생각할 때 그것을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라는 약간 독서 자만이 학습에 대한 자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500권 읽었다, 나 1000권 읽었다, 나 우리 집에 몇 권 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독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들여다보기 전에 양적으로 지식의 자만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탐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독이 되는 독서가 많이 읽었음에도 독이 되는 독서가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느끼는 걸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부족하다라는 게 오거든요. 그래서 또 읽을 수밖에 없고 또 정보를 탐색하면서 내 거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선순환이 됐을 때가 약이 되는 독서지 나 얼마만큼 읽어서 나 똑똑하다 이거는 독이 되는 독서가 될 수 있죠.